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양성평등 문화상 수상단체인 문화기획달의 활동가 달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양성평등 문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상 이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농촌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주셨다는 거에서 저희 활동가들이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농촌에서 꿈꾸는 페미니즘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행사 주제인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 맞춰서 지리산 마을을 뒤집어 놓은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농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네, 가부장적 나왔습니다. 맞고요. 네. 또 있으신가요? 폐쇄적. 이렇게 부정적인. 네, 자연도 있고요. 농사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페미니즘과 어울린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에서 겪은 어떤 페미니즘 활동을 통해서 보면 공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가부장제 사회는 어디에서나 여성에게 억압적이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고 오늘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눌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촌 마을에서 페미니즘의 활동이 가능했나 그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주최 측에서 처음 저에게 발표를 제안했을 때 페미니스트 활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 농촌과 페미니즘,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지 이제 7년이 넘었고 지리산에 머문 지는 5년차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도 적응했다고 말하기에는 되게 힘든 지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이제 마을회관 같은 곳이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할 때 글에 나오기도 했지만 귀농한 남성들이 농촌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농사가 아니라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평등의식이 있는 남성이라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공간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 때 농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분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이를테면 자아실현과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남성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남성들은 자기 아이만 봐도 좋은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애는 누가 봐? 야근을 안 하고 일찍 들어가면 저러니까 애 엄마들은 회사에 다니면 안 되지. 이런 모순적인 지점들이 항상 여성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의 문제 혹은 능력으로 가져가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농촌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그 부조화적인 모습 안에 우리가 또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희망이기도 한데요. 모순적인 삶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어쩌면 페미니즘의 출발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오늘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성주의 문화단체로 전북 남원시 산내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살롱드 마고라는 여성 전용 창작 생활 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년째 개간지인 지글스라는 독립 잡지를 출판하고 있는데요.
지글스는 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의 준말이고요. 아, 네. 웃기는 건가요? 입구에서 판매도 오늘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이러죠? 네, 그러니까 문화기획달, 지글스, 살롱드마고가 각각 독립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연결되고 확장되는 활동의 어떤 과정이었는데요. 처음에 문화기획달을 시작하고 그리고 단체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지글스라는 책이었고 책을 만들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해 라는 욕구가 생겨서 살롱드마고라는 공간이 생겼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올해 38 여성의 날에 그 만수천이라는 저희 동네에 이제 흐르는 천변이 있는데 그 다리 위에서 오후 5시 반에 모여가지고 이제 타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왜 오후 5시 반이냐면 그 저녁밥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아니지만 저녁 식사 파업을 식사 짓기 파업을 한 여성들이 모여서 저렇게 좀 북치고 장구치고 좀 노는 시간을 좀 가졌죠. 이런 식의 활동들, 그러니까 밥 짓는 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여성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어떤 요구에 맞서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시골 마을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센세이션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활동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올 봄에는 댄스 워크숍 1박 2일 동안 여성들, 남성도 조금 있었어요. 네, 대부분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모여서 같이 자유롭게 춤을 추기도 하고 지글스라는 잡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표지 촬영을 저희가 이제 직접 했어요. 사진도 직접 찍고 필진들이 저렇게 모델도 하고 동네 카페를 섭외해서 장소를 꾸미고 이런 일들도 같이 했습니다. 네, 지글스 작년 크리스마스 때 3주년 낭독회를 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글스를 한 권 내면 필진들끼리 정기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데 내가 지글스로 인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간증하고 너는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니?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깔때기를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글스 만들 때 나 글 못 쓰는데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칭찬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살롱드마고 처음 만들었을 때 버자이너 모놀로그 낭독회를 열었는데요. 마을에 낭독 모임이 있어서 저 낭독회는 지금 꾸준히 열리고 있고요. 지글스 이야기를 이제 페미니즘 활동에 있어서 빠뜨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페미니즘 단체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 지글스였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문장이 이제 지글스 필진이 한 말인데요. 지글스를 하기 전과 후의 삶은 다르다. 농촌에서 여성들이 이제 어떤 문화활동을 하거나 주체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없을 때 지글스를 만났고 자기 이야기를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것, 이게 참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도시와 농촌이 가장 다른 부분이라면 관계적인 것일 텐데 도시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가면 다 개인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농촌에서는 뭐 이웃집 사람이 뭐 학부모 모임 가면 또 만나고 동아리 가면 또 만나고 이런 식의 굉장히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 혹은 누구의 아내로 불리기가 되게 쉬운데 지글스를 통해서 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갖게 된 겁니다. 동시에 다른 여성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나 익숙했던 것에 의심을 갖게 된 게
지그스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그 지그스의 떴다시다방이라는 필진들의 대담 코너가 있었어요. 그날 주제는 그 XX였어요. 그때 지드래곤이 이제 그 XX를 낸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XX가 누구라는 거는 설정하지 않고 만나서 3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그 XX가 다 성차별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가장 놀란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였습니다. 귀농한 지 10년, 15년 된 여성들도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고 다 들은 이상 더 이상 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문화계획 달에서 페미니즘 캠페인을 기획하게 됩니다. 작년에 농촌 성문화 다시 보기 이제 퉁치지 말자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시작했고,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저희 마을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항상 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단막극을 올리고 글을 쓰고 만화를 그려서 자료집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의 전화가 왔어요. 한마을에 살면서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왜 한마을에 살면서 성희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전화를 받고 저희가 좀 빡쳐서 쌍년 파티를 열었어요. 제가 제 SNS에 동네 쌍년 되겠네 이러다가 이랬더니 이제 댓글에 나도 같이 쌍년합시다, 쌍년 만세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그럼 쌍년 파티를 열어서 가장 쌍년스러운 옷을 입고 천하제일 쌍년대회를 열고 누가 더 쌍년인지 한번 겨뤄볼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굉장히 즐거운 자리를 갖고 마을에서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귀농한 지 되게 오래된 저랑 친한 언니가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 이런 마을을 물려줘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과를 해요. 네, 우리가 묵인하고 동조해서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쌍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문화예술적인 활동으로 이어서 녹여내는 활동들을 가져갑니다. 저희 블로그에 달지기 페이퍼라는 칼럼란이 있는데요. 활동가 칼럼에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평화로운 공동체는 개인의 희생이나 안녕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평화랑 싸우는 게 아니라 파시즘과 싸우고 있다. 여성들은 저희와 결합하면서 참여자에서 강사로, 작가로 그렇게 자기 실천적인 어떤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체와 영향을 서로 주면서 시너지가 많이 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미술, 연극, 올해는 자기방어 캠프, 셀프 디펜스 워크숍도 했고요. 아이고, 왜 이러지? 네, 페미니즘 세미나 모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성교육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아니, 뭐 웃긴가요? 네, 남성들 대상으로 얼마 전에 성교육을 열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이분들이 계속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꾸준히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이래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체득하는 변화들은 이런 겁니다. 마을에 매년 어떤 운동 대회가 열리는데
항상 남성들이 운동을 하고 여성들이 서빙하고 밥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기간에 처음으로 남성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강제로 팀별로 남성 자원봉사자를 차출을 했더라고요.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았지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우아하게 보이고 싶잖아요. 아, 이거 페이스북 라이브 다 나가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마을 주민대상 성교육을 했을 때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오셨는데 지금까지 개원잔치에서 여성 학부모들은 70명분의 밥을 하고 남성 학부모들은 행사 준비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역할 바꾸기를 제안했고 남성들이 밥 짓기를 하고 여성들은 행사 준비를 한 다음에 뒤풀이를 했다고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인들이 더 이상 똑같이 살지 않겠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공동체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지글스 표지 중에 한 사진인데 저 위에 문장은 이제 제가 인사말에 썼던 글입니다. 왜 니네끼리, 왜 여자끼리, 얘 진짜 페미니스트야? 라는 질문을 남성들에게 되게 많이 받는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납득을 시키거나 논리로 이겨보려고 굉장히 공부하고 좋은 대답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아, 이건 논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언어를 찾아야겠다.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내 존재를 인정하면서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어서 계속 쓰는 것, 그게 우리의 평화의 무기다라는 인사말을 썼었고요. 농촌에서 꿈꾸는 페미니즘은 농촌을 완벽한 유토피아, 아무 문제가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도 온전할 수 있고 그게 허용되는 곳, 네,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